자, 유신쇼 뉴스 까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제가 1부에서는 주요 뉴스를 아주 신랄하게 까드리지 않았습니까? 2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까는 시간인데요. 아, 이제 원래는 전화 개그 시간인데 전화 개그 시간 장난하고 막 이렇게 농담하고 하는 원래 시간이 편하게 뭐 시사적인 정치적인 얘기도 하는데도요. 오늘은 이제 이 토요일까지 그 이태원 참사의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토요일까지는 뉴스 까기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뉴스 까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주요 뉴스를 제가 비평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자, 코소님 2만 원 응원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자, 전화 받기 전에 오늘 또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나이팅게일님한테. 사실 인간관계는 이게 참 저도 오랜 기간을 인간관계를 맺지만 참 이게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신다고 해서 그러시나 했더니 또 장문의 메일을 보냈고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답장을 드려야 되나 하다가 좀 중간 정도의 답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셨어요. 그래도 댓글로 쓰실 때는 감정이 많이 섞여가지고 뭐 좀 감정적이고 했었는데 장문에 그러니까 뭐 코짜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장문에 메일을 보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거는 뭐 나이팅게일님의 정치 성향이 보수예요. 보수라고 하고 뭐 주변에 진보도 있다, 뭐 추천도 해줬다, 막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애청자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바보스의 먹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년 동안 만났는데 10년 동안 국민의힘 지지자였고 항상 투표 때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제 주변에 예전에 저희 가장 많은 후원을 했던 징기스칸 유님, 저하고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았어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징기스칸 그 형이 그래서 제가 그 시사 방송하면 안 봤습니다. 술자리에서 아예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너 야 유신아 난 네가 그 시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본다. 전화 개그나 전화 배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팩트 체크나 이런 것들 보지 시사 방송 안 본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저에게 또 많은 후원을 했던 가빈사랑님이 계십니다. 그 가빈사랑님은 국민의힘의 열성 지지자고 심지어 출마까지 했습니다. 기초의원인가? 기초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전신 정당의 후보로 나가서 낙선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가빈사랑님은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에 그냥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후원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채팅창에서 사고는 많이 쳤지만 그 가빈사랑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메일을 보냈죠. 야, 유신아, 네가 정치적인 성향을 보수로 바꾸면 내가 네 한 달 운영비를 주겠다.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네가 보수로 전향을 하면 그러니까 가빈사랑님이 보기에도 탐이 났나 봐요. 주둥이가. 그러니까 뭐 외모나 뭐 다른 스펙이나 이런 게 탐난 게 아니라 주둥이를 한번 열면은 몇 시간 뭐 10시간까지 주둥이를 터는 그런 능력, 독설, 상대방을 말로써 제압할 수 있는 파워, 이런 능력들이 괜찮다고 보셨는지 그래서 그 가빈사랑님 진짜 장난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통화까지 했으니까 제가 통화를 그때 한 1시간 반, 1시간인가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가빈사랑님이 진지하게 저한테 장문에 그 메일을 보내가지고 유신 너 한 달에 얼마 필요해? 내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보수로 전향해라.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수로 전향해서 그 보수 성향의 방송을 해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죠. 정말 항상 후원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뭐 다 감사한데 저는 제 신념에 따라서 제 소신에 따라 살고 싶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 있거든요. 정말 친한 10년, 십몇 년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과거에 한나라당 당 간부와 친분이 있었어요. 인맥, 어떤 인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절친한 동생, 이 얘기하면 동생이 알 텐데 제가 정말 절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한나라당 간부급, 그러니까 정말 공천에 입김을 할 수 있는 급의 간부급의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형님이 결정만 하시면 예,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이 다른 건 몰라도 말싸움도 잘하고 막 이렇게 잘하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그 아는 그 한나라당의 간부가 한나라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아무튼 그 간부가 새누리당인가 아무튼 그런 말도 잘하고 좀 파이팅이 넘치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형이 마음만 결심을 하면 내가 추천을 해줄 게다. 그분이면 공천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뭐 클린슈 캠페인하고 막 그럴 때라서 난 관심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것도 거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 지지하고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안타까워하죠. 유신아, 너 보수로 가라. 떼돈 번다. 보수 코인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누구지? 변희재가 얘기했잖아요. 변희재가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보수 코인 장난 아니다. 근데 지금 진보 코인으로 왔더니 이게 지금 저기 변희재 대표 광고하고 있잖아요. 잘 하지도 못하는데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유튜버들은 유명해도 물건을 팔고 있어요. 쇼핑몰에서. 근데 보수 유튜버들은 들어오는 현금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계좌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슈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꽂혀버리니까 최소 수백에서 수천이 꽂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가 그렇게 받다가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반 윤석열 세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보 세력과 손을 잡고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른 거야. 후원 금액이. 그때는 막 계좌로 꽂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책 팔리는 거 이런 거 장난이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는 물건을 팔고 있어요, 지금. 변희재 대표도 지금 이제 그 반 윤석열 하면서 쇼핑몰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수 쪽은 현금이에요. 보수 유튜버들은 현금 장사합니다. 계좌로 꽂히는 거예요. 계좌로 꽂히는 게 거의 1000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권이나 많은 유튜버들이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한테도 진짜 진지하게 애청자분들 중에 보수 성향의 분들이 저한테 진짜 진심으로 유신아 너 클린슈 캠페인하고 맨날 개고생하고 네 신념이나 소신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님도 그런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정치적인 성향. 유신이가 나이팅게일님이 다른 방송에는 뭐 수십만 원을 후원을 하셨대요. 저희 방송은 그 정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뭐 정치적인 성향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친분입니다. 친분. 그러니까 친하면 좀 봐줄 수 있는 거야.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후원자고 너한테 선물도 주고 너 애청자고 나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너 그냥 애청 오래 했는데 내가 좀 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막 지적을 해야 되겠어? 이런 취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저 너무나 힘든 시기에 KS님, 황희정님 몇 분들이 그래도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그래도 참고 견디고 하고 있잖아요. 합니다, 저는. KS님이 잘못하시면 KS님한테 합니다. 할 말을 해요.
유신님 카톡 제보방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보는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제보를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방송 중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제보는 제보 채널이나 메일로 계속 해놓으시면 제가 그 확인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황희정님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제가 할 말은 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저는 그 나이팅게일님한테 막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한 두세 차례. 답변이 없으니까 사람이 진행자가 얘기했는데 그 애청자가 답변을 안 하니까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앞으로 촛불 집회 방송에서는 그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촛불 집회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나한테 후원을 하고 나한테 정말 응원을 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정말 저 감사한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행자로서 부탁드리거나 요청드리거나 뭔가 주의나 뭔가 경고나 해야 될 말을 할 때 회피해야 되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못 본 척하고.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는데 참여자들이 다 보고 불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 몰라. 나만 살짝 봤어. 그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모두가 다 보고 저한테 불쾌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시니까 내가 모른 척 해드려야 되나? 이미 공론화가 됐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비담이도 알고 복돌이도 알고 윈터님도 아실 거예요.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미움받는 것도 있어요. 야, 나도 후원자인데 너 애청자인데 뭐 내가 뭐 이거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공개적으로 망신이 아니에요. 아, 유신쇼에서는 후원자분들이나 애청자분들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진행자가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유신쇼고. 그리고 뭐 시청자 수를 얘기하고 뭐 후원 금액을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시청자 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년, 제가 25년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1년간의 공백은 이겨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BJ나 유튜버 중에 1년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복귀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철구나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1년을 방송을 안 하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게 6개월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을 터뜨리고 뭐 처벌받고 뭐 감옥에 갔다 오고 뭐하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6개월 안에는 복귀를 해야 그래도 텐션 유지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살 수 있다 방송으로. 그게 6개월의 법칙이 정말 오래된 법칙이거든.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방송을 못 하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애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방송을 꾸준히 봤던 사람들이 내가 1년 동안 방송을 안 하는데 다 흩어지고 근데 1년 만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해 9월 18일 날 복귀해가지고 이제 9월 달에 지났으니까 이제 13개월 차가 됐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나이팅게일님이나 많은 분들 유신 예전에 뭐 그 시청자 수가 정말 더 많았었는데 수백 명 막 1000명 가까이 봤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겠죠 분명히.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저를 잊지 않고 진짜 저 많이 부족합니다. 안티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1년의 그 공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챙겨주시고 저 복귀해가지고 또 이렇게 꾸준히 그게 뭐 예전같이 막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 수에 불만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고 어떤 이슈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참 막 팝콘 TV만 방송할 때 불경기였다가 유튜브 중심으로 하면서 또 살아나고 또 위기가 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제 시청자 수가 뭐 아프리카 TV 때 수천 명, 뭐 만 명 넘기고 했다? 제 과거죠. 과거에 제가 그랬었다. 저는 지금의 시청자 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후원도 제가 최근에 위기다, 망한다, 문 닫는다, 팩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 위기다, 망한다가 거짓말이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아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위기가 아닌데, 제가 진짜 망하기 직전이 아닌데, 그런 말로 후원을 더 받아보려고, 그걸 더 받아가지고 딴 데 쓰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오피스텔을 힘들게 돈을 빌려가지고 샀는데, 지금 뭐 투자 받는 거 알 거예요. 1년 동안 공백 기간에 소송 경비,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운영비,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해가지고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지인분께서 정말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이제 그 투자 금융의 명목으로 일단 빌려주셨고, 그게 지금 여기 저희 오피스텔에 근저당이 다 잡혀 있어요. 뭐 이제 뭐 집단 소송으로 뭐 가압류도 걸려 있고, 가압류는 뭐 임시 조치니까. 그 다음에 뭐 근저당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 근저당도 잡혀 있고. 그건 내가 속일래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의 악플러들, 저의 그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 떼봤습니다. 이미 이 오피스텔 그 등기부등본 다 누구나 떼볼 수 있거든. 주소만 알면. 모르겠습니까? 그냥 소송까지 했는데. 다 떼봐가지고 근저당, 가압류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도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습니다. 유신 뭐 오피스텔 있으니까 괜찮다, 뭐 숨겨진 돈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한 달 전에는 뉴커 자유톡 게시판에 제 계좌에 8천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적었습니다. 그거 찾아주시면 제가 4천 드릴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 계좌에 어디에 있는지 그 8천만 원을 찾아주시면 제가 그 반 4천 드릴게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그 글이. 그랬더니 한참 뒤에 또 올라왔어요. 3천 깎아가지고 유신 계좌에 5천 있다. 8천은 없다고 하니까 뭐 내려가는 거죠. 5천 몇천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짜로 제가 통장에 8천이 있으면 그거 입증하신 분들이 있으면 4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신이 그 시청자 수 조작하고 있다. 뭐 트위치 TV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신이 그 뷰보수로 시청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거 밝히시면 제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뷰보수를 쓸 거면 내가 어차피 쓰레기야. 어차피 욕 먹을 거야. 근데 난 돈도 벌어야 되고 유명해져야 돼. 근데 어차피 뷰보수를 쓸 거면 야, 한 1,000명, 2,000명, 몇천 명은 써야지. 아니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뷰봇이나 댓글,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구독자 수 올려주고 좋아요 늘려주고 그런 거 늘려주는 게 판매를 해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몇 명 늘려주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튜브 그 업체에서는 유튜브의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최소 10,000개에서 10만 개. 어떤 큰 업체는 10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게 주작이라는 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계약을 할 때 언제 몇 명을 계약을 해요. 조작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뭐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구독자 수, 좋아요,
그 다음에 시청자 수. 일도 아닙니다. 댓글 조작도 해줘요. 댓글도 어떤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이 많이 올라와야 사람들이 이거 인기 있네 그러잖아요. 댓글까지 해줍니다. 댓글까지 해줘요. 그거를 프로그램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이미 구독자가 10,000명에서 1,000,000명까지 입력이 돼 있고 무작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게 조합해가지고 뭐 계정이 막 아이디가 숫자만 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아프리카 TV나 팝콘 TV 조작할 때, 시청자 수 조작할 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한글 닉네임, 뭐 아랍, 중국어, 일본어 다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시청자 수 조작할 때 채팅까지 합니다. 시간에 입력한 시간에 따라서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식으로 큰 무리가 없는 채팅어들을 다 입력해가지고 그냥 시청자 수만 딱 한 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간이 정했으면 채팅을 해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나 갑자기 뜬금없이 막 크크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면 구글에서는 그걸 타치를 안 해요. 구글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구글의 메일이잖아요. G메일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1인당 5개인가? 뭐 하나 전화번호로 5개까지 만들 수 있나? 그 구글 계정은 정말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잠깐 얘기했습니다. 나이팅게일님이 이제 그런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뭐 친분, 그 다음에 뭐 시청자 수, 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나이팅게일님이 저한테 뭐 다른 그 정치 방송에 하는 것처럼 수십만 원 후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선을 지키는 거, 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팅게일님이 유시님 제가 당장에 100만 원 후원할까요? 아니면 유시님이 말한 걸 소신을 지키시겠습니까? 저는 소신을 지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비굴하게 막 무슨 막 내 소신이나 신념을 쉽게 그러니까 클린 이슈 캠페인 13년 하다가 바닥까지 찍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클린 이슈 캠페인 안 했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지금 클린 이슈 캠페인 안 하는데 뭐 큰 문제 있습니까? 뭐 좀 이전에 빚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한테 후원을 얼마를 하시든, 자, 유신쇼를 시청하든 안 하든 방송에 참여하든 안 하든 후원을 하든 안 하든 얼마를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할 몫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신쇼 진행자로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애청자로서 존중해 주는 거. 제가 정말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본인 판단으로 촛불 집회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자가 참여하고 애청자분들이 함께 그 길거리에서 참여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지지하는 분들이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거, 그거는 선을 넘는 것이다. 제가 진행자로서 그걸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거 불쾌하시다고 하니까 뭐 좀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존중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못 본 척하고 이미 그 불쾌하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진행자가 애청자분이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거죠. 봐주는구나. 10년 동안 아끼고 친한 먹돌이가 아무리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발언을 해도 봐주는구나. 가끔 후원도 하고 선물도 하시고 애청자분이니까 뭔가 다른 애청자분들을 불쾌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제 안티들이나 또 일부 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야, 유신아, 너 목도리 솔직히 바보스에서 제일 챙겼잖아. 제일 챙기고 막 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웃으면서 그렇게 했잖아. 맞아요. 제가 제일 아끼고
순박하다, 순진하다, 좋은 동생이다 했죠. 근데 10년 동안 노력하면 바뀔 줄 알았죠. 제가 싫어하는 거, 제가 선을 지키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10년 동안 형이 얘기하고, 좋게도 얘기하고, 한시적으로 안 만나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년 동안 노력했으면, 최소한 형이 많은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한 거 하나였거든요. 방송할 때, 형은 방송이 소중하고, 방송이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훼손을 하지 마라. 그걸 깨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 웃고 떠들고 하면 돼요. 근데 형한테는 방송이 직업이고, 그리고 방송의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모든 거 내려놓고 후원의 밤을 진행을 하는데, 특히 후원의 밤 1탄은 저 혼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후원의 밤 2탄에서도 동생들과 같이 급체했지만 맛있게 먹으면서 좀 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아끼는 지키고자 하는 방송을 훼손했기 때문에,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라는 걸 받아요. 먹돌이나 복돌이나 짠돌이나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듯이 저도 10년 동안 단 하나 형이 방송할 때 그 방송에 훼손되지 않고 지켜달라는 거, 그 약속, 그거는 먹돌이뿐만 아니라 모든 애청자가 포함이 됩니다. 어떤 애청자든 오래됐던 알았던 사람 내 방송에 나와서 내 방송을 훼손하고 상처를 주는 것들은 절대 용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손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너 형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그래야 되겠니? 자기는 방송하는지 몰랐대. 그리고 왔대.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 모니터가 떠 있는데 방송 설명을 다 해줬는데, 오늘은 무슨 취지고 무슨 방송이고 뭐 어떤 메뉴를 먹고 그런 걸 다 설명해 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럼 너는 여기 방송 아니면 형 보러 오는 거 아니면. 유시님 기프트 후원으로 만두 구매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거 배송으로 가는 건가요?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너는 방송에 참여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형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면 먹으러 오냐? 그랬더니 먹돌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러 온다. 상처받았죠. 아니 10년을 같이, 그래도 애청자 중에는 가장 많이 만났는데 먹돌이랑 복돌이가, 아니 어떻게 면전 앞에서 나는 방송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방송하는지도 몰랐고 유신을 만나러, 나중에는 이제 유신 형도 만날 겸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먹으러 온다는 말을, 아니 내가 먹으러 오는 사람을, 그러니까 단순히 먹으러 온다는 동생을 계속해서 같이 만나고 같이 웃고 떠들 수가 있는가? 아니 속마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10년 동안 뭐 촛불 집회도 같이 나가고 낚시도 가고 정말 많은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형이 제일 아끼는 방송의 가치인데, 나는 방송에 관심도 없고 방송에 참여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먹으러 왔다는 말은,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그 트라우마를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뭐 형 보러 온 거 아니야. 난 술 마시러 온 거야. 난 형 보러 온 거 아니야. 먹으러 온 거야. 그런 말을 듣고 10년인데, 아니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아니 솔직히 코짜님이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저기 약속 취소하고 한 달 후에 보자고 했을 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상처는. 왜냐면 코짜님은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고 만난 횟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황당하다라는 느낌이었죠. 코짜님이 제가 이제 코로나 다 나아가지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약속 시간 조정해가지고 그날 진행 확인했는데,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는 코로나에 전염되면 안 되니까
한 달 후에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나 뭐 이런 것보다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신청한 거잖아요. 본인이 후원 미션을 신청을 했고 또 후원 미션 금액을 푸마님께서 반을 지원을 해줬잖아요. 푸마님이 그 금액을 반을. 그래서 날짜도 본인이 가장 원하는 날짜에서 택해가지고 그 약속 다 비워놓고 이제 코로나 걸렸지만 코로나 하고도 며칠 이제 그 완치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날짜이기 때문에 더 황당한 건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었고 얼마 전에 본인 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직원도 걸렸었대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직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코짜님이 본인은 대표니까 직원들이 뭐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격리기간 출근을 해도. 근데 얼마 전에 걸렸던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야 뭐 이렇게 방송 진행자니까 안 보면 그냥 굳는 거잖아요. 뭐 미션비 한 달 연기는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미션을 한 달 연기해 달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연기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코짜님이 그때는 그냥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10년을 넘게 아는 동생이 여기에 먹으러 온다고 먹으려고만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거는 아무리 제가 많이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이고 했지만 진지하게 물었거든요. 계속 짜증을 내니까 올 때부터 계속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선물한 캠코더 달라 버리겠다. 자꾸 시비를 걸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침을 튀면서 내 정면에 침을 쳤어요. 제 정면에 침을 치면서 막 복돌이는 다 목격을 했으니까 제가 복돌이가 없었으면 이런 얘기도 조심스러울 텐데 복돌이가 다 목격을 했어요. 근데 뭐 안티들은 두고두고 막 괴롭힌다고 하는데 얘기할 거 이번에 나이팅게일님 이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한테 막 침을 튀기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탄희 의원 칭찬했느냐 한동훈이 말 잘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침을 튀며 삿대질을 하면서 뭐 캠코더 선물한 거 달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저한테 침 튀기고 막 삿대질하면서 저는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잘 방송을 시작하고도 계속 짜증을 내니까 카메라 먹쇼니까 그것도 KS님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미션이니까 좀 이 캠에 잘 보이는 카메라에 잘 보이는 위치로 좀 옮겨달라고 했더니 막 짜증을 난 정말 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폭력을 싫어하는데 움찔했어요 솔직히. 전 진짜 폭력 싫어하거든요. 주먹 싸움이나 이런 폭력 싸움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주먹 다툼이나 폭력 싸움을 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나도 욱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게 짜증낼 일인가? 몇 시간을 내가 다 받아주고 참고 그것도 급체해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약만 먹고 이제 겨우 방송하는데 아니 카메라에 잘 보이게 음식 좀 자꾸 구석으로 가길래 이쪽으로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중에 옮겼더니 그렇게 화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티격태격 하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음식이 다 식었으니까 그러면 이 방송 종료하고 나가서 먹자. 이거 너무 식어서 못 먹으니까 나가서 먹자고 하니까 싫대요. 그러면 복돌이는 지금 점심도 안 먹고 왔으니까 나랑 복돌이랑 밥 먹고 오겠다. 싫대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식은 짜장면 먹었는데 나 막 안티들이 욕했잖아요. 식은 짜장면 먹게 한다고. 아니 방송 끄고 나가서 제대로 음식 먹자고 해도 싫다. 그러면은 복돌이 점심 못 먹었으니까 우리 둘이 가서 먹고 오겠다. 나도 지금 급체해가지고 못 먹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것도 싫다. 어떻게 합니까? 그 고집을 누가 받아줘요? 아니 가족도 안 받아줘요 솔직히. 내가 만약에 먹돌이처럼 했으면 저희 작은 형은 가만 안 둡니다. 아주 막 욕이 장렬하고 막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한테.
저희 형한테 내가 그 똑같이 했으면 안 볼걸요 아마. 싸가지 없는 거 안 본다고. 어떻게 형한테 응? 안 그러다가 왜 그러냐고. 근데 먹돌이는 안 그러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형한테 저는 형한테 맞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구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은 있는데 거의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도 맞은 적이 없고 워낙 내성적이고 막 시쓰고 크게 사고를 안 치는 성격이라서. 근데 다 커서 최근에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걱정을 많이 끼쳤는데 저는 형들한테 맞아본 적도 없고. 근데 엄마한테는 맞았죠. 엄마한테는 안 맞은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의 눈에는 다 부족하니까. 근데 뭐 저는 아버지한테도 돌아가셨지만 아버지한테도 한 대도 안 맞았고요. 뭐 누나 형들한테도 안 맞았고. 사망자가 또 늘었군요. 155명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팅게일님한테 전혀 뭐 정치적인 성향이든 아쉬움이든 서운함이든 전혀 없고요. 메일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저는 뭐 후원을 많이 했건 안 했건 뭐 시간이 얼마 됐건 안 됐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청자분들이 저를 진행자로서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불쾌합니다. 그만하십시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거. 본인이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메일을 주시고. 자, 전화 받을게요. 050-2323-5549번입니다. 제가 좀 넋두리를 많이 했는데 저희 또 뭐 제가 나이팅게일님한테 선물도 받고 귀한 선물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가끔씩 후원도 해주시고 항상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보세요? 네, 유신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36살 고통수입니다. 얘는 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정말. 유신님 방송을 존경합니다. 재밌어요. 최고예요. 유신님 분석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유신 존경하고 최고다. 네, 방송이 너무 재밌고 진짜 최고입니다. 저는 최악이에요. 난 코통수 최악. 자, 그렇습니다. 예, 코통수님은 어떻게 제 뒤통수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코통수님은 이제 마음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코통수님은 신념이나 이런 소신이 수시 모집입니다. 수시로 바뀌시는데, 저는 정시라서요. 수시와 정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결론이 나가지고 결론을 내면은 그게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최악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유신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36살 고통수입니다. 아이고야, 정말 진짜로. 덕분에니까 전화하는데 유신님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먹돌림 반성하고 그런 기미가 바뀌면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예정은 없어요. 그쵸? 솔직히 말해봐요. 나중에 먹돌림 바뀌고 뭐 그러면 한번 만나가지고 막 후원받고 이렇게 이벤트 한번 하면 좋죠. 아니요. 먹돌림 나중에 등장하면은 막 아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인연을 끊으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진짜요? 자, 지금 왜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촛불행동에서 11월 5일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자, 11월 5일. 유신님 취재 가십니까? 11월 5일? 11월 5일이면 토요일. 별다른 일정은 없는데 네. 가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기 추모하러 지금 저도 이번에 가려고요. 왜냐면 윤석열 때문에 사람 죽었잖아요. 이게 막 나가네요. 본인 지금 네? 유신님 그랬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무슨 뭐 이게 다 예고돼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거라고. 저는 책임이라고 그랬지 죽였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책임. 저도 윤석열 정부한테 책임을 물으러. 자, 본인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다. 요거는 제가 대통령실에 보내겠고요. 유신은 왜 그래? 윤석열 싫어한다면서. 이태원 방금 그랬잖아요. 참사에 책임이 왜 그래요? 있다. 책임을 물어요. 말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물어요. 저기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장관 아시죠? 책임을 물러간다고요. 자, 코통수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아가지고 지금 회생 절차 받고 있다고 살려주세요. 하시는데.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자, 황희정님
그 멤버십 유신님 살려주세요. 가입 연장 감사합니다. 자, 오, 32개월 황 기자님 감사합니다. 원래 하셨던 게 증가된 거예요. 아, 자, 32개월 얼마예요? 자 코통수 윤석열이 유신님, 아니, 유신님, 거기에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윤석열이 잘못 알았어요. 사람을 야, 죽였다라고 잠깐 얘기를 30만 원 했고 넘어와. 자 저기 하여튼 코통수님 대통령실로 보내겠습니다. 요즘 제보 왜 받던데 그래? 무슨 대통령. 요즘 제보 받더라고 요새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제보 받더라고요. 자 제가 아무리 약간의 뭐 어느 정도 진보 성향의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었으면 되는데 청와대를 무리하게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그 경찰서의 인력이 대통령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 공백 상태가 유발이 됐고 그리고 지자체 그 국민의힘 그 소속의 유신님 기프트 후원 결제했는데 왔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국민의힘 소속의 뭐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용산구청장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이태원에 대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해야 될 안전조치를 안 해서 일어난 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코통수는 분명히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것과 사람을 죽인 거와는 지금 이태원 참사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일방 통행만 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그걸 안 해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네, 여보세요? 네, 신이 코통입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위대한 지도자 윤석열 화이팅! 자, 이제 모욕까지 하네요. 자, 윤석열 모욕 아니, 추가. 왜 그러세요? 유신님.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지금 모욕 지도자. 앞전에서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저 자, 아까 말 실수한 거예요. 몰라가지고 사람 죽는 거 헷갈려가지고.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자, 지금 앞전에서 네.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가짜 뉴스를 유포시켰고 말이 꼬인 거야. 아니 가짜뉴스 뒤에서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니고. 뒤에서 아니 윤석열 헷갈린 거야. 이게 말았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모욕죄죠. 존경합니다. 윤석열 존경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자 누가 봐도 이거는 모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모욕까지 한 겁니다. 비판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행위인데 앞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하더니 그 다음에 뒤에서는 수습하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않고 갑자기 무슨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건 모욕이죠. 누가 봐도. 가지고 노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공개적인 방송에서 좀 부적합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6개월 됐는데 나라를 파탄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교 파탄. 영국의 여왕 장례식장 가가지고 장례식도 안 가고 방문록만 작성하고 오고 그 다음에 추모도 안 하고 장례식 추모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 발언해가지고 국가적인 망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나기 싫다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태극기도 못 걸어놓고 구걸 외교하고 외교 참사 또 추가하면은 미국의 하원 의장 국가서열 2위 사실상의 2위인 하원 의장이 왔는데 펠로시 그 의장이 왔는데 휴가 기간에
영국 배우들하고 술 퍼마 마시고 있고 영국 배우들 응원하고 힘내라고 하는 거 좋죠. 코로나 전국에. 근데 지금 국가에 상당히 중대사가 걸려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지원을 그 제한하는 그 아주 우리나라 현대 기아 그리고 그 전기 배터리 그 공급업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통과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그걸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만나지도 않고 통화를 해요? 미치지 않고서요? 외교 참사. 자, 두 번째는 국방 참사.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을 만들겠다고 국방부를 쫓아냅니다. 국방부를 쫓아내고 국방부는 또 합참을 쫓아내고 무슨 사령부를 쫓아내고 다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방부를 포함한 합참이 모든 그런 것들 중요한 장비나 이런 인력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재배치 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에 상을 주게 생겼어요. 국방부에 완전히 혼란을 줬죠. 자, 두 번째. 북한에서 도발한다고, 북한 그 구역에서 도발한다고 형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발은 앞으로 발사했는데 뒤로 떨어지고, 한 발은 쐈는데 추적이 안 돼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뒤로 떨어졌어요. 만약에 그 낙탄이 아파트나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으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형국 대참사죠. 그 다음에 도발한다고. 여보세요? 네, 신이 코통. 그 다음에 정유 창고에 떨어졌으면은 엄청난 폭발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낙탄이 북한에 떨어졌으면 전쟁입니다. 최소 국지전이죠. 지금까지 북한 남한은 상대방이 총을 쏘면 뭐 2배, 3배로 쏴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군이 북한 지역에 형국 미사일을 쏘았어? 근데 낙탄이다라는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해줍니까? 전통문이나 다 끊어버렸는데. 통신선을 다 끊어버렸어요. 윤석열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한다고? 왜 윤석열과 대화를 안 할까요?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북한의 선제 타격, 그 다음에 전술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대화를 합니까? 자, 세 번째. 국방 참사. 세 번째. 전술핵. 우리나라는 전술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술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술핵을 개발하면 미국이 가만 안 둡니다. 북한하고 똑같은 제재를 받아서 국가가 망하겠죠. 미국은 그럴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못하게 막겠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겠다. 어떤 사람이 게시판에 남겼더라고요. 북한의 전술핵을 대한민국에 상시 배치해도 다른 데 쏠 수가 있다. 바보 멍청입니까? 다른 나라는 군사위성 없어요? 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잠수함에서 쏴야 위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왜 핵무기를 저수지에서 쏴보고 저수지에서 ICBM 테스트를 하고 여기저기서 막 이동식에서 연습하고 하겠습니까? 육지에서 보이는 곳에서 하면 미국의 군사위성이나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주요 국가의 군사위성에 다 노출이 돼요. 지금 북한에서 군사 이동하고 이런 것들 미국 군사위성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하에서 핵실험하고 저수지에서 ICBM 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술핵을 한국에다가 상시로 놔놓겠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전술핵은 그 핵잠수함에 있어가지고 어디서 쏘는지 몰라요. 전술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미국 거예요. 미국 건데 왜 한국 맘대로 그거를 한반도에 그러면 일본도 그럴 거냐? 우리도 줘. 대만도 그럴 겁니까? 우리도 줘. 안 그러면 반도체 안 줘. 그럼 필리핀도 그럴 거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그럼 미국의 자산인데 미국의 국방 자산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해구산, 동맹과 해구산을 통해 가지고 야 너희 핵무기 없어도 걱정 마. 너희 핵공격 당하면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가 쏴줄게.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인데 그거를 한국에 뚝 떼가지고 놔둬라? 미친 거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계속 눈치를 주고 그러지 마라. 이 쌍욕이 나올 이 XX야. 우회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바이든이 얼마나 열받으면 피하겠습니까? 근데 쫓아가 가지고는 계속해서 막 억지로 대화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만나가지고 한 45초 대화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세 보이려고. 자기들 부하한테는 세 보이려고. 그게 참사예요. 국방 참사.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국민의힘 나 설치니까, 예? 주한 미국 대사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북한의 그 공무원이 피격된 사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전화하는 분 맞나요? 당장 맞아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예, 시청자예요, 시청자. 코로- 유튜브로 지금 보고 코러지군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네?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예, 예. 주제국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텍스트로 얘기하면 예. 러지- 오늘 처음 잠깐만요. 저기 유튜브 잠깐만요. 알고리즘 통해서 전화했어요. 잠깐만요. 예. 자, 텍스트로 네. 그냥 하겠습니다. 러지, 네. 코러지, 곱등이 아이고. 안에 영가시, 물가로 가지요. 네. 그 사람 나이가 지금 백발이 다 된 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백발이 다 된 노인이 제가 47살에 백발 노인이면 윤석열은 가야 되겠네요. 멀리. 염색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새치가 있어서 대학교 때부터 염색을 했어요. 유신님 아까 방송을 제가 알고리즘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봤어요. 뭔 첫 전화예요. 네, 저기 몇 개월이 돼놓고는. 근데 또 정부 탓하더 또 세월호 시즌 2 시작했더라고요, 유신님. 또 이 정부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부 탓이죠. 안전에 책임 있는 건데. 왜요? 국가 그러면 정부 탓 맞아요. 이게 박원순이랑 민주당에서 재개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상권이 이렇게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게 안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나 그죠? 박원순 시장 때 이태원을 다 네, 엎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들어보세요. 그죠? 이태원을 다 엎어가지고 대형 건물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예.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만약에 지금 이태원 예. 그 할로윈 축제를 하는 그 지역을 대규모 건물로 다 바꿨으면 지금의 할로윈 축제가 가능했을까요? 좋죠, 더 오히려. 아니. 세련되게 이렇게 첨단 말이 더 되는 소리를 화려하게 하세요. 되죠. 첨단이 아니라 뭔 소리예요, 유신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할로윈 가봤어요? 자, 주상 복합 아파트에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더 화려하고 이게 최신 건물에서 좋은 시설에서 즐길 권리가 있어요. 자, 문재인 박원순 때문에 자, 재개발해서 주상 복합 고층 건물에서 축제를 했어야 된다. 아니 그때 이렇게 루프탑 라운지 유신 루프탑 가봤어요? 거기에 누가 아니, 막 일반인들을 30층 되는 들여보냅니까? 높이에서 거기에 라운지에서 이렇게 노는 이런 게 있어요, 문화가 유신님. 거기에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코러지님. 1층에서 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러지님 주상 복합 고층 건물을 지는데 그 루프탑에 누가 일반인들을 축제한다고 들여보내요? 아니 돈 내고 가야지, 유신님 꽁으로 가려고 그래요, 왜? 당연히 돈 내고 가야지. 그게 어떻게 축제입니까? 입장권이지. 아니 다 할로윈 유신 공짜 도둑놈 심보네 거의 이거. 자, 채팅창에 욕설을 응? 쓰지 마세요. 자, 유님.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뭐 땅 파서 잠수합니까? 당연히 할로윈 대목인데 이날 매출 올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러지님 그건 축제가 아니라 입장권 판매라고 롯데월드처럼. 그러니까 할로윈 축제를 그렇게 한다고요, 유신님. 누가 공짜로 해요. 우리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를 축제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놀이공원이라고 그러지. 아니요, 저기 롯데월드 지금 그때 원래 할로윈 축제 했어요. 롯데월드에서도 에버랜드에서도 했고
페스티벌에서도 아니요. 했고 다 입장고 다 봤습니다. 다 그거는 봤고요. 우리가 말하는 로컬 축제, 그거는 지역 교수님이 축제가 잘 아니라 모르니까 아니요. 좀- 코러지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태원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의 역사가 있어, 히스토리가. 거기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만의 문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접목돼 뭔 가지고 소리를 또 개소리를 또 지금의 하고 헬로윈 다녀 축제로 계십니까. 발전이 된 것이고. 헬로윈이 무슨 미군만 해요. 유학생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학생 애들 다 해요. 뭘 미군 때문에 해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게 그럼 아니라 6.25 때 했어? 당신 헬로윈 6.25 때 했냐고. 자, 6.25 때 했어? 그게 아니라 6.25 했어? 이태원 유학생들 때문에 한 거야. 뭔 소리야. 이태원이 라블라블거리고 있어요. 그 주변에 용산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문화가 아이고, 거기에 정착을 6.25 한 때 거예요. 그러면 했냐고. 6.25 때. 6.25 때 했어요? 축제를 미군 어떻게 주둔했는데 했어? 미국에서 했겠죠. 지나고 했냐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했냐고. 자, 헬로윈 축제 때 6.25 때나 전쟁 때도 카드나 이런 걸 보냈겠죠. 크리스마스 카드나. 그러니까 이게 그 대중화된 게 무슨 미군이 와가지고 뭘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자, 본인의 의견은 빨갛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그때 6.25 직후에 미군 더 많았는데 그때 왜 할로윈 안 했어요? 그럼 자, 직후에 그러면 어? 본인 몇 년 전화번호 지나가지고 왜 안 했어요? 본인 전화번호를 민주당에 보내겠습니다. 왜 보내요 이거를? 자, 본인이 이태원 참사가 문재인과 박원순 때문이라면서요. 아니 그때 개발해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 그러면은 더 자, 확실히 럭셔리하게 놀지 그러면. 아까 코통수는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대변인실에 보내면 될 것 같고, 자, 아니, 본인은 당연히 그 개인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자, 있는 거죠. 민주당 당연히 자, 당연한 잠깐만 거죠, 하세요. 이거는. 자, 민주당 이태원 참사 TF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네.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쪽에 가짜 뉴스 네. 전파로 신고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짜 뉴스를 전파했습니까? 이태원-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아니요. 개인의 아니 그때 개발만 됐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는 네. 문재인과 박원순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태원 아니 그때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아까 이런 게 얘기를 일어날 것 들으세요. 같다라고 개인의 의견이라고. 제가 제보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그러면 해주세요. 저도 그 유시님도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 윤석열 때문이라고 안 했어요 이거? 아니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 안전에 관련해서. 아니 저도 비슷한 취지로 그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본인이 한 말, 자, 본인이 한 책임이 말을 있다. 제가 정리를 해볼 이게 왜 테니까 윤석열 때문이에요? 의견을 주세요. 아직 정리 네. 안 했으니 말 끊지 마시고. 자, 본인이 이번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과 박원순 참사는?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진즉에 그 이태원 지역을 재개발 허가해서 고층, 그러니까 주상복합 고층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 루프탑이나 거기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고 그리고 입장권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면 될 일을 왜 허가를 안 내줘서 이런 참사를 일으켰느냐. 이거 맞죠? 아니 제대로 말할게요, 유시님. 네. 그때 당시에 개발이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개인의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결론은 문재인, 박원순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이태원 참사 TF팀에 제보를 하겠다고요. 아니 정책적으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권자로서. 아니, 상식적으로 거기에 초고층 그 아니, 아파트나 재개발만 됐어도 사고가 났으려고 그러면. 자, 코로지님 로컬 축제를 네. 어디서 제발 예를 대보세요. 어디서 네. 로컬 지역 어디서? 축제를 로컬 지역 축제를. 초고층 건물에서 합니까? 입장료 내면서 그 관람이죠. 여기 여기 그 신사동 쪽이랑 이런 데 가면은 루프탑 다 있어요. 아니, 유시님이 내 말은 어? 지금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는 네? 관람이 아니라 로컬 축제잖아요. 네. 지역 축제, 이태원 지역 축제잖아요. 근데 아, 누가 이태원에서만 한다고 그래요? 유시님? 아니. 뭐 강남역에서도 하고 홍대에서도 다 그러니까 해요. 강남역에서도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할로윈 축제는 이태원이 제일 유명하죠. 그건 인정하시죠? 아, 강남역도 있어요. 홍대도 아니, 있고. 제일 유명한 거. 아니 제일 유명한 건 본토 가야지. 뭘 제일 유명하고 자, 다른 거 어딨어요? 미국은 할로윈 명절의 그 분위기가 할로윈이라고 하세요. 뭐 유주님 뭐 영어 뭐 하지도 못하면서 할로윈이라고 그래요. 왜? 그게 그냥 표준어입니다. 할로윈이라고 해요. 할로윈이. 그게 표준어예요. 표준어 찾아서. 할로윈이라고 하라고 할로윈. 아니, 표준어가 할로윈이라니까요.
국립어학원의 표준어가 근데 왜 아니, 왜 또- 일부러 그렇게 또 표준어로 안 하면 표준어로 안 한다고 그럴 것이고 표준어로 하니까 유진님 대학 어디 나왔어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미국에서의 헬로윈 중요해요. 유진님이 지금 대학이 어디 나왔는데 그 자 헬로윈이라고 미국에서의 이거를. 헬로윈은 어른보다 아이들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아유, 헬로윈 유령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클럽에서도 받는 합니다. 자리고 유진님 제가 해외 거기는 어른들끼리 모여서 클럽에서 즐기는 해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클럽에서도 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헬로윈 펍에서도 아니 그거 하고, 파티예요. 맥주집 라운지 헬로윈 파티예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헬로윈 파티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하고요. 그거는 광장에서도 미국의 하고 문화예요. 놀이공원에서도 미국의 해요. 문화가 뭐냐면 미국은 학생들도 자기 집이 비거나 부모들이 여행 가면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해요. 파티 문화가 워낙 미국이나 아유. 유럽에서는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기 유진님이 집에서 해외 파티를 언제 해요. 갔어요? 아니 그 해외 문화 언제 갔어? 그런 문화는 그 아이 그거는 유신님 내가 안 혼자 가봐도 겪을 수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방구석 아니요, 생각이고요. 아니요. 제가 가본 결과 클럽 사람 졸라 많아요. 아니까 클럽 문화가 외국에서 건너온 클럽 거잖아요. 졸라 많고 나이트 그 차이니즈 뭐 이런 타운 가도 것들 다 차이니타운에 외국에서 들어온 거 맞아요. 근데 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차이나타운 가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차이나타운 가봤냐고, 헬로윈이라는 차이나타운. 것을 헬로윈이라는 문화를 일단은 기본이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고. 어른들도 파티를 하고 즐겨요, 분명히.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클럽에 막 유신님이 바램이지. 이거는 유신님의 바램이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자, 정이 아무튼 내려지지 않은 민주당 생각이고. 자, 민주당 이태원 참사 차이나타운 가보면 TF팀에 제보할 테니까 가보면은 어른들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놀고 있어요, 유진님. 그러니까 민주당 뭐를 이태원 해요? 참사 TF팀에 제보할 테니까요. 뭐를 제보해요? 내가 뭐 했는데. 그 본인이 이태원 참사가 문재인 박원순 때문이라면서요. 아니 정책이 잘못됐다고 했지. 내가 언제 무슨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민주당 TF팀 그 조사 그 관계자하고 얘기하면 될 것 왜요? 같고요. 예. 아니 당연히 정책적으로 유권자로서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이 졸라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유진님. 그 유가족 협회가 만들어지면 본인의 이런 말도 네. 안 되는 주장 그러면 아니 지금 본인이 말이 안 돼. 아니 유신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이태원 뭔 소리 하는 참사가 거야, 자 지금. 이태원 참사가 재개발해가지고 네. 초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 생겼으면 안 생겼을 거란 얘기잖아요. 네, 유신님 밀집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안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해봐요. 그럼 안전요원 있었는데 밀접해서 안 죽어요? 예. 밀집해서 죽은 거죠. 박원순 안전요원이 때, 죽였어요? 자 2017년 박원순 때는 안전요원 배치하고 일방 통행 해가지고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 아니요, 비교해야죠. 그때 사고 안 났고 지금 났으면은 이게 현 정부 책임이에요? 아니 당연하죠. 안전요원 배치 안 하고 일방 통행 안 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니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유신님이 이게 무슨 로컬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개인이 어딜 가든 개인의 권리를 그거를 왜 나라에서 아니요, 통제를 법이 해요? 있어요, 법이. 아까 설명했죠. 뭔 법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있어요? 재난안전기본법 그러니까 재난이 얘기 일어나야 듣고 얘기하세요. 발동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아니까 상황에서 이게 자 발동하냐고. 코러지님 얘기 듣고 까라고. 결과론적인 제발 내가 얘기하고 반박을 하거나 까라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재난안전기본법 내가 어디 왔어요, 제60 말 끊으면 전화 끊겠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듣고 까실래요? 아니면 한번 해보자. 해봐.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 11항은 1,000명,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이런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가보면 경찰 있던데요? 그 차량 그거 하는 교통경찰이 있었고 마약이나 됐네 그러면 하던데? 골목길 안전 경찰들이 얘기하는 있고 거죠. 경찰들 호루라기 불고 그거는 일로 다니세요 대로잖아요. 하던데? 그건 대로에서 차량 하던데? 통제 큰 도로에서 차량 통제하는 것이고 지금 참사가 안 해도 저기 하던데? 안 했어요. 목격자가 있고 사진 경찰들 지금 사법경 그거 메고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던데? 자, 사복 경찰을 본인이 어떻게 알아봐요? 아니 사복이 그러니까 뭐야 그 완전 그 경찰 무장한 그 사람 말고 그러니까 의경이라고 사복 경찰을 그러나? 아니 사람 있던데? 그니까 교통 경찰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위험 그러니까 지역인 교통경찰이라는 사람도 있던데? 위험 지역 골목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있었다니까? 없었다니까요. 어떤지 있었는지 아니, 어떻게 알아? 지금- 유진님 그때 갔어? 지상파나 보도된 내용에서 안전 요원이 거의 없었다고 지금 나왔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뉴스 안 봐요? 명이라도 있으면 그 어떻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허위 사실이네 이거? 아까 밝혀내 보세요. 한 명이라도 만약에 경찰이 있었어 만약에 아니. 거기 현장에 그러면은 유진님 지금 자, 그 가짜뉴스 한 거네?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경찰을 200명이 아닌 170 몇 명인가? 그 170 몇 명 있는데 왜 없다고 했어? 그럼 근데 아까는? 대부분이 자 실제로 배치된 게 103. 있네. 자, 아 이거 봐 유진 또 이거 자 들어보세요. 불안하네, 또. 자 정부가 현 정부 탓하고 싶어 정부가 지금. 원래 네. 이태원 할로윈 이 축제 때 경찰을 200명을 투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37명을 투입했는데 거기에서 교통 담당하는 경찰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범죄 예방에 투입됐다고요. 당연히 아, 치안 지켜야지. 아니요. 치안이 안 지킬 거야? 지금 안전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는데 치안을 신경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안전사고가 안 나고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 가서 뭐라고 할래? 아니 그러면 그때는 왜 치안 안 하냐고. 자 할까? 그러면 이 137명 투입 중에 교통 관리 그러니까 교통 그 차량 통제하는 사람 그리고 범죄 예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안전 담당하는 사람을 나눴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왔어 매년. 나눴겠지. 안 나눴어요. 나눴잖아. 안 나눴어? 나눴으면 골목에 왜 없어요 경찰이? 만약에 골목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만약에 있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를 할게요. 만약에 있었으면은 사과해. 그럼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예. 알았어. 없었으면 지옥 가세요. 찾아오세요 꼭. 못 찾으면 꼭 지옥 가시고. 아니 이미 그 상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이 있어가지고 통제했으면 그런 사고가 날 리가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다른 골목에서 2-3시간 전에 그냥 일반 여성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아 이거 큰 사고 난다. 일방통행. 자 내려가. 여기 먼저 내려가고 올라갈게요. 해가지고 해소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인 여성이. 응? 일반인 여성도 할 수 있는 게 경찰이 한 명이라도 거기에 있었으면 만약에 경찰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지. 응? 경찰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그 경찰은 파면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만약에 경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위급한 조치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고 그러면 그 경찰은 계급이 뭐든 파면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산에 40이요. 네, 장난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민주당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민주당? 민주당이 뭘 했는데요? 강원도라고 술자리 나가지고 이거 말이야. 술자리가 나쁜 게 아니라 당대표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자제를 안 해서 나쁜 거예요. 아니 족구 차고 술자리 한 게 그럼 잘못된 거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족구 차고 술자리를 가져. 자,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국가 애도 기간은 국민들이 이런 참사가 다시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지 족구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놀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치인이고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당 대표가 자제하라고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반성하겠다.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사해가지고 아마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 죄다 민주당이야. 아니 민주당의 그 부위원장인가 글 올렸는데 대통령 책임 있다고 올렸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수구 언론에서 까대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민주당이 도대체? 문제야 민주당. 아니 무슨 민주당이 문제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잘했으면은 정권 재창출을 했을 거 아니야. 문제라고 민주당이.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비할까요? 그리고 저렇게 아까 기프트콘 보냈다고 하신 분 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거 낚시지 뭐 그걸 또 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또 보낼 줄 알고 뭐 그러고 있어. 아니 시청자 방송 짬뽕 만나는데. 아니 시청자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거죠. 아, 그거 안 봐서 그렇고. 아무튼 그리고 사람이 차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방통행이 어딨어 사람이. 그거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일방통행하라면 지켜 그거를. 지켜왔어요 박원순 시장 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왔어. 뭘 지켜. 박원순 시장 때 실제로 그 영상 사진 다 공개됐고요. 그거 김준일이 말했다가 그 조선일보에서 뻥치 잘못된 정보라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나왔거든. 그거 읽어봐. 아니요. 조선일보에 봐봐. 조선일보. 아니요. 제가 영상이랑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박원순. 김준일이 그거 뉴스쇼에 아침에 말한 거 아니야. 아니요. 저 다른 그 매체 뭐 아니기는 자꾸 조선일보에서 다 팩트 자, 체크했다니까. 자,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 조선일보 보는 분, 저는 그 영상에 다 그거 일방 통행 안 하는 거 다 나와 있는데 뭐 일방 통행을 했다고 일방 그거 통행 안 하는 게 설명하고 아니라 지금 무슨 바보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 기간에만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 많이 모였을 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일방 통행을 시켰다고요. 박원순 시장 때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방 통행 자, 누가 자 들어보세요. 자 골목 A하고 거기 영상 일방 통행 안 하는 거 다 나온다니까. 자, 뭔 자꾸 코천방님 보여줘봐. 들어보세요. 자, A 도로가 A 골목이 있고 B 골목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사람들이 위아래로 섞이면 지금처럼 참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는 어떻게 했냐면 A 골목은 올라가기만 해요. 일방으로. 통행으로. 근데 B 골목은 내려오기만 해요. 거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사고가 없었다고요. 아, 그거 누가 그게 어디 있는데? 아니 이걸 한시적으로 할로윈 축제 할 때 인파가 많이 모일 때만 했다고요. 박원순 시장이. 늘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영상 보면 그런 거 없는데 뭘 또 어느 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오냐고요. 또. 박원순 검색해보세요. 조선일보에 반박 기사 나왔다고. 정말 저는 조선일보를 휴지로 하는 사람입니다. 폐지. 그러니까 계란판 만들거나 지금 조선일보가 수출 역량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매일 많은 신문을 찍어서 동남아에 또 뭐 계란판, 그다음에 포장지. 지금 동남아에서 조선일보가 없으면은 포장을 못 합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많이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많이 가잖아요, 음식을. 일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음식 포장해서 많이 가는데 지금 조선일보가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판 만들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포장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 조선일보를 포장지와 계란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관련 기사가 있으면은 인터넷 기사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저는 조선일보를 볼 시간에 차라리 자는 게 낫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인터넷에 베트남 놈들이 지금 뭐 할로윈 코스프레로 그거를 흉내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 진짜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베트남 놈들이 할로윈 때 지금 그 이태원 참사를 코스프레하고 있대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아 진짜 코스프레를 하고 있대 베트남에서.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헬로윈 그 의상을 6.25 때 입었던 의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사진 보니까는 누구 하나 눕혀놓고 그 뭐 덮어놓고 향 같은 거 펴놓고 막. 저기요,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 때 가가지고 학살을 했어요. 그 뭐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했던 게 아니라 헬로윈이잖아요. 별의별 거 다 분장하고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기분 나쁘다고 불쾌하고 하면은 뭐 싸움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형 참사 일어나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이거 좋아진 거 있다고 지금 이태원 조롱. 자, 저기 코천방님 그냥 조선일보로 계란판 만들러 가세요. 네. 내가 보기에는 이 코천박이 조선일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천박이 그 계란판 만드는 공장이나 아니면 그 동남아시아로 신문 수출하는 회사에 근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를 편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계란판 만드시고. 자, 창궐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이 사라지는 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프트콘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 갑자기 만두를 보내신다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뭘 하든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전화는 050-2323-5549번이고 문자 참여하실 분들 032-323-5549번 문자 전용입니다. 끝자리 66 유신님, 이재명 씨가 이대로 넘어가면 역풍 불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세요. 뭔 소리야 이게. 유신님, 통일신라에 제31대왕 신문왕이 있었는데 대신 중에 설총이 있었는데 소설을 바쳐요. 이분은 도대체 외국인인가요? 아니, 문자를 보내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 그러니까 교통 통제 인력을 질서 유지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로윈 그 축제를 하는데 아예 그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버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큰 행사를 할 때는 차 없는 거리를 하거든요. 중앙공원 앞에 도로를 이게 몇 차선이지? 6차선인가? 도로를 통제를 해요.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큰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안전요원뿐만 아니라 그 길거리에서 술 먹는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술 판매하고 술 먹는 거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길거리에서 술 먹으면은 술 먹고 막 이렇게 충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끝자리가 90. 이재명의 악마와는 누가 원조인가요? 일단은 이재명 악마와 이재명을 공격한 거는 이명박 때부터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그 성남시장을 항상 국민의힘 쪽에서 했었거든요. 성남시장을 왜냐면 분당도 거의 뭐 국민의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성남 쪽도 그 국민의힘 색이 상당히 세서 항상 그 국민의힘 성남시장이 됐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이겼어요. 이겼더니 빚만 잔뜩 있어가지고 그 채무 모라토리움인가? 하여튼 채무 그 연기, 그러니까 빚을 갚는 기간을 그러니까 좀 미뤄 달라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빚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대장동 개발이나 사사건건 뭐 이명박이 주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중도 성향으로서 제가 이재명이면 억울함 때문에 못 버틸 것 같은데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명박 때는 민영 개발, 그러니까 공영 개발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걸 하지 말고 모든 개발을 민영 개발에 맡겨라는 게 이명박이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게 그 대장동 개발, 원래 LH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했으면 그냥 쉬운 일인데 LH공사 사장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놓고 이명박이. 그래서 LH공사가 빠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사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의 서막은 그 이명박 정권 때 이 개발을 공영 개발로 하지 말고 민영 주도 개발을 해라. 민간 주도 개발을. 그래서 LH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빠지라고 해서 빠졌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민영 주도로 다 해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성남시장 돼가지고 민간 주도의 개발을 반대해요. 왜냐면 인허가권이 성남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그거를 이제 설계를 다시 했죠. 그래서 야, 너 이거 개발비 그 민간에서 다 못 먹어. 당연히 성남시가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성남시한테 줘야 돼. 그래가지고 최초입니다. 민영개발 최초로 5천억이 넘는,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폭등한 거지. 5천억 이상을 성남시로 가져옵니다. 유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부산의 LCT나 다른 개발은 대부분이 민간 주도 개발돼 가지고 공영 이득이 없었죠. LCT에서 부산시가 얻은 이익이 뭡니까? 오히려 세금으로 더 나갔지. 없잖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그 김만배가 야 진짜 이재명 독하다가 할 정도로, 그 변호사가 그때는 막 이재명 씨도 안 먹힌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말 바꿔가지고 뭐 정치자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욱인가 뭔가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믿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LCT에서 한 푼도 못 걷었어요. 다 민간이 먹었죠. 엄청난 이익을 취했죠. 그 원래 해운대에서 그 자리는 그게 허가가 나지도 않았던 지역인데, 저도 해운대 가끔 가보면 그 그냥 멋도 없이 그냥 고층 건물 2개 딱 나 있거든요. 거기서 떼돈을 벌었겠죠, 걔네들은. 대장동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방해가 되니까 이명박 때부터 탄압이 시작입니다. 이재명 악마와의. 그래서 탈탈 털었죠. 그리고 박근혜 됐을 때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복지. 이재명이 성남시에 이제 재원이 세금 세수가 있으니까 판교나 그걸로 복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상 교복, 뭐 청년 지원 이런 복지를 하기 시작하니까 박근혜가 열받은 겁니다. 우리는 복지를 축소하고 복지를 이제 줄이고 재벌들이나 부자 감세로 가는 건데, 이재명이 자기가 성남시에서 막 복지하고 막 화제가 되고 뜨고 이슈화되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눈에 가시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성남시에 지원을 끊어봅니다. 지방교부금인가 뭔가를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버텨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세수를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성남FC를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예요. 본인이 한 겁니다. 누가 지원해줘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다니까 누가 공격을 했느냐? 민주당 내 이제 차기 대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성남시장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려고 하니까 민주당 내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고 이재명을 정말 그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출신이기 때문에 무시하면서 특정 개가 있잖아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악마와 핍박이 시작되죠. 거기에 또 이제 뭐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김부선 이런 사람들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무죄 받고 전체 무죄 받고 2심에서 판사 잘못 만나가지고 부분 유죄로 경기도지사직 박탈당할 뻔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전체 무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 핵전, 우주전쟁까지 한 겁니다. 그냥 올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로. 그래서 민주당에서 협조도 안 해주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본인의 개인 역량으로 0.7%로 아쉽게 고배를 맞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인재를 이기고 후보가 됐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노사모라고 팬클럽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금통, 노사모 저금통 해가지고 선거 자금 모으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긴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당시에도 그 런닝구라고 하는 민주당 호남 수구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됐는데도 돕지도 않고 지원도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 그때 정몽준이 지지율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앞섰어요.
근데 정몽준이 이거 여론조사로 하자, 한 방에 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데 콜.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몽준이 자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 노무현이 되니까 막판에 뒤집어 버렸잖아요. 막판에 안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기적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였을 때 이낙연계 얼마나 욕했습니까?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결선 가야 된다 해가지고 한 정말 몇 개월 동안 막 이렇게 소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이재명 지금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 이낙연계나 그 호남 수구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까고 있고 지금은 그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 윤석열이 손을 잡았죠. 이제 삼합이 다 갖춰준 거죠.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낙연계 호남 수구 세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력들이 다 결합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반 이재명 세력, 걔네들이 지금 총집결해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1시가 먼저 돼버렸네. 뭐 내가 이렇게 수사쟁이도 아니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전화 3통화 받았는데. 자, 벌써 시간이 1시가 다 돼버렸네요. 오늘 방송이 뭐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제 11월이네요. 11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자, 전화는 마감을 했고, 자, 게시판 내용 조금 소개해드리고 녹화 2부는 마치고 뒤풀이 좀 더 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외신들 이태원 참사는 한국 정부 잘못, 국가 이미지 실추. WSJ 경찰이 클럽 경비원처럼 관리했어야. 요미우리 경찰과 지자체가 허술하게 준비. 지금 해외 유수의 언론들도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만 축제 참 랑 좀 다른데 이태원 할로윈 대비 연도별 경찰 배치 현황입니다. 2022년 137명, 지역경찰 32명, 수사 50명, 교통 26명. 2021년 85명, 지역경찰 31명, 형사 10명, 교통 17명 등 방역 예방 경찰관 기동대 3중대 별도 배치. 2021년은 오세훈 때고요. 2020년 38명, 지역경찰 등 20명, 형사 5명, 교통 4명, 방역 예방 경찰관 기동대 1중대.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얘는 모르나봐. 브리치가 뭐 특강이 달랐다는 게 2020년이면 코로나가 심했을 때 아니야? 그쵸? 아니 2020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 제한, 시간 제한이나 다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빡셀 때라 2020년도에는 경찰 인원 38명이라도 그러니까 2020년 38명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라서 그때는 뭐 축제고 나발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거리두기나 이런 게 제한이 영업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2021년은 지난해인데 그 오세훈 때입니다. 근데 오세훈 때는 그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원순 때가 아니라 오세훈 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020년도에 137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박원순 때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전요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뭐 예전에 박원순 때도 뭐 경찰 파견 인력이 많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인력들이 안전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022년대 137명 중에 지금 안전이 없잖아요. 교통 26명, 뭐 수사 50명, 이거 지역 경찰 32명이라고 하는데 안전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말하지 말고 안전이. 그러니까 교통 26명, 수사 50명, 지역 경찰 32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 골목의 안전을 지금 참사가 일어날 뻔한 골목들에 안전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이라고 하는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인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성범죄나 마약 범죄 그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경찰들은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고.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마약 사범들이나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기에서 안전 담당, 그러니까 대로에서 교통 통제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대로는 사고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 대로겠어요? 큰데 길로자잖아요. 큰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량을 통제하는 거, 사람들은 그러니까 좁은데 인도에 사람들은 꽉 차 있지, 차도에는 차가 꽉 차 있지. 애초에 미국처럼 차 없는 거리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거 통제하느라고 교통경찰은 정신이 없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들, 그 골목길에 그 경찰 인력이나 구청이나 이런 인력 중에 누가 거기에 배치가 지금 목격자들은 없다고, 경찰을 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뭐 얼마를 투입시켰든 안 했든 본 적이 없대잖아. 그 골목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자, 브리츠 유신님 밀자미자한 건 라이브 방송본이 있어요. 없는 소리 지어낸 건 아닙니다. 제가 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이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벤피카 통제에 따랐을까요? 경찰들 충분히 배치했다 칩시다. 놀러간 10만 명들이 통제에 따랐을까요? 통제를 충분히 했다면 인명피해는 좀 줄었겠지만 헬로윈 인명피해는 필연적으로 났을 거라고 하시는데, 박원순 때 했다니까요. 2017년도에 박원순이 철저하게 인력들을 배치해가지고 오히려 박원순을 욕했다. 경찰 인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답답하다. 일방통행 설정해가지고 돌아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열받는다. 그렇게 까였다니. 그게 지금 반증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박원순이 통제할 때는 일방통행에 경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너무 짜증난다. 그런 글이 올라왔는데 지금의 상황과 비교가 되잖아요. 통제에 따랐을까가 아니라 통제를 따르게 하는 게 할 일입니다. 지도자의 일입니다. 시장이 자기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시민이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범법한 겁니다. 위법한 거예요. 그거는 공무집행 방해죄죠. 그거는 센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금 참사 보세요. 안전에 신경 안 쓰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고 다쳤잖아요. 안전이 이런 겁니다.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면 티가 안 나요. 왜?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제대로 안전조치를 안 하면 이렇게 150명이 넘는 정말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방심하는 순간,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나오는 순간, 세월호 침몰 참사나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안전 수칙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티가 안 나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아주 뼈저리 느낄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거를 통제에 안 따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따르면 강제적으로라도 따르게 해야죠. 그게 법치입니다. 그게 법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술 처먹고 계속 방해하고 막 하려고 하면 체포해야죠. 그게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법대로 하던 겁니다. 아니,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나 경찰이 법에 의거해서 안전을 통제하는데 따르겠냐? 그거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도 없고, 공산당도 아닌데 강제로 어떻게 해? 요즘 경찰 우습게 보는 게, 공산당은 총을 들고 있죠. 큰일 날 소리 하시네. 해피엔드님, 공산당은 총을 들고 있습니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법치국가 아닙니까? 법으로 써야죠. 공산당들은요, 말 안 들으면 바로, 예, 끝입니다.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아닌 겁니다. 거기 예전에 애들이,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야, 빨갱이 온다, 공산당 온다고 얘기한 게, 공산당은 말로 안 해요. 폭력으로 얘기하거나 총으로 얘기하지.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 안전 질서 유지를 하는데 총을 왜 씁니까? 그 사람들이 흉기를 들거나 무기를 들고 있지 않는 한. 자, 코비밀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는, 나를 비방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개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NN 외신 뉴스에 비하면 우리나라 언론은 위 CNN 링크에 가면 원인 분석과 비판뿐만 아니라 희생자들 사진까지 올려서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준다. 지금도 시민들 탓하기 바쁜 한심한 윤석열 정권과 지지자들, 그리고 앵무새 언론들은 반성해야 된다. 애도기간 선포해도 제대로 알아야 슬퍼할 수 있다. 그러니까 CNN에서 특집으로 우리나라의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한국의 일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원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이거는 어디서든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라고 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서는 그 원인 분석을 합니다. 추모, 애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애도는 하면 되는 거잖아. 애도하고 보도하고 뭔 상관이야. 원인 분석과 비판하고 뭔 상관이야. 이거는 다시 이런 참사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면교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추모하고 애도하고 무슨 상관이야. CNN은 원인 분석과 비판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사진까지 공개를 해서 이분들이 희생됐다, 이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는 알고 추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도를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발표를 안 해요. 세월호 때 어땠습니까? 그때 다 피해자 누굽니다 확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유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희생자가 지금 공개가 안 됩니다. 신원 파악이 다 됐다고 하는데 병원으로 다 분산해가지고 가족들도 제대로 지금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돼버렸어요. 애도 기간을 선포해도 제대로 알아야 슬퍼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안타깝게 갔는지를 왜 비공개를 하고 공개를 안 합니까?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무조건 지금 기간에 애도해야 된다, 앵무새처럼. 자, 이응이응, 유신의 한계, 김의준은 누구예요? 김의준은? 김어준 아니에요? 김의준 베껴먹기.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송을 보지도 않고 얘기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제가 오늘 내용을 보지도 못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내용과 내가 얘기한 내용이 똑같은가 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저처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수사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딱 그날 작가나 PD나 진행자가 정한 그 꼭지들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방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그 뉴스공장이 아침 7시에 하잖아요. 자, 가끔 중요한 내용이나 그 게스트가 패널이 있을 때는 다시 듣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못 들었습니다. 좌파 유튜버 보고 자기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기. 뭐 좌파 유튜버라고 하는데 그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보 유튜버들은 다양한 뉴스를,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수구 세력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없어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고소고발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걔네들이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뭡니까? 그 연애부장이라는 사람, 김용호라는 사람인가 박수홍이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거 자료 근거 없어요. 당신들이 주로받고 엄청난 후원을 하고 뭐 뮤지컬 제작안에 오디션안에 그 엄청난 뭐 신세계 뭐 부회장까지 뭐 이마트 하는 그 정용진까지 후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로세로 연구소가 한 것 중에 지금 사실인 게 뭡니까? 지금 김용호나 소송당한 게 몇 건이에요? 박수홍이나 박수홍 부인에 대한 사실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후원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좌빨이든 진보 유튜버든 까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김어준 베끼는 게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게스트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베낍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어떤 사건의 전문가나 패널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베껴? 찬반 의견을 주고받는데. 자, 그냥 결론은 유신이 대통령이든 뭐든 다 하면 된다. 그럼 세계 통일도 가능하다. 저는 대통령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뉴스라고 해서 자빨 클라스, 애도 기간 중 자제 당부에도 이태원 참사 다음날 술자리 벌인 야당 의원 사과 반. 이거 난 문제 없다고 보거든, 솔직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솔직히 그 어디에요? 뭐 스웨덴인가? 어디 그 여성 총리 막 술 먹고 막 춤추고 난리를 쳤잖아. 사퇴 안 했잖아요. 그 나라도 코로나도 있고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 근데 여성 총리 사생활이라고 해가지고 막 파티하면서 춤추고 막 하는 거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사퇴하라고 한 사람 사퇴 안 했어요, 결국. 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아니, 국회의원이 당원 모임 가가지고 뭐 술 한잔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뭐 애도를 안 했다. 무슨 애도가 강제 조항도 아니고. 문제가 된 거는 당 내에서 당대표가 자제하라고 했는데 그걸 위반했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받아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아니, 저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당원들이 이태원 참사하고 무슨 연루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 책임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무슨 추모를 강제하냐, 강요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자율이거든요. 정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애도 기간을 정하는 거는 그냥 권장입니다. 그걸 무슨 추모나 애도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반대 입장도 있을 것이고. 그냥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애도 기간이니까 술도 먹지 마. 뭐 외출도 하지, 뭐 여자친구도 만나지 마. 남자친구도 만나지 마. 뭐 부정한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무슨 그런 독재 국가예요? 뭐 종교 독재 국가입니까? 무슨 군부 독재 국가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족구 좀 하고 술 한잔 속상하니까 우리가 술을 기쁠 때만 먹습니까? 여러분들, 술은 슬플 때도 먹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술 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외국에서도 장례식장에 술 먹습니다. 술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 민족은 계속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술을 항상 먹었어요. 속상해서도 먹고 화가 나서도 먹고
위로하려고도 먹고. 저는 저 국회의원이나 원래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 애도를 안 하고 추모를 안 했다, 불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거를 뭐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인들 지금 고통이 더 심하신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애도 기간에 좀 자제하자, 애도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당에서는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들이 저게 잘못됐다, 뭐, 야, 국민의힘 당원이나 관련된 사람은 술 한 잔 안 먹었을까요? 그거부터 조사를 해야지.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예? 당 관련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당 의원이, 동창들하고 같이 술을 마셨더라. 불경하다. 이게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진들이 유출이 됐겠죠. 사진 이제 자기 SNS나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 줬거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애도 기간이든 추모 기간이든 친구끼리 만나든 애인들끼리 뭐 술 먹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도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해야지. 무슨 술 먹는 거나 족구하는 게 불법도 아니고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 모임이 미리 예정돼 있고 꼭 참여해야 될 그런 스케줄이라면 그게 외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라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조용히 당원들끼리 행사하면은 그게 티가 나지 않게 외부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게 조용하게 진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또 사진 찍어가지고 좋다고 해벨레 하니까 얼마나 좀 정치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신나라, 신이 난 유영기 혼자 신나서 앵커놀이 아주 멋지다, 돈 많이 벌라 그랬는데 예전부터 유명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뉴스가기 시사방송으로 거의 뭐 1, 2위 다 섰어요. 그때 망치부인님하고 시사방송으로 제가 이명박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는 넘사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사방송을 시작한 게 이명박 그 광우병 촛불 집회 때문에 그때 저는 시청자가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거의 시사방송 탑이었고요. 그때는 모바일이 안 됐어요. 참고로 모바일 방송이 안 되고 PC 방송으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촛불 집회 때 시사방송 원탑이었고 뭐 8,000명, 9,000명, 7,000명 그 다음에 중요한 때는 10,000명을 넘었고요. 중계방이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는 원탑이었고요. 한겨레 오마이 다 중계를 했었는데 원탑이었습니다. 다른 방송을 다 제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뉴스 가게 할 때는 망치부인님하고 이제 거의 뭐 엎치락덮치락 제가 이제 아프리카 떠나고는 망치부인님 시사방송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리카 TV에 시사방송이 없어요. 다 유튜브로 떠났기 때문에 유튜브 쪽으로 떠났죠. 자, 유신 탐구 생활 골든글러브. 개인적으로 나는 조선일보보다는 뉴커를 더 신뢰한다. 진짜 몇 년 전에 유신 팩트체크 보면 감탄했다. 똑똑한 사람인데 왜 군산대인지를 모르겠네.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시 쓰고 글 쓰는 거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하고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대학을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보다 훨씬 잘 봤으니까 200점 만점대였고 수능 2기였는데 모의고사 포함해서 제일 잘 봤어요. 그때 이제 그때 언어 영역이 60점, 수리 영역 40점, 탐구, 수리 탐구, 자연 탐구 60점, 그 다음에 외국어 40점이었는데 제가 언어 영역 60점인데 거의 다 맞았어요. 저희 반에서
좀 공부 좀 한다는 애보다 좀 상위권,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정말 다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반이나 학년에서 좀 공부 잘하는 하는 애들하고 거의 어깨를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내가 대학 간 거는 언어 영역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 언어 영역은 EBS 교재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안 하고 외국어 영역은 그냥 제가 대충 아는 단어 해가지고 이렇게 풀면은 반 이상은 맞았고 탐구 영역도 그냥 이제 대충 암기 과목이니까 해가지고 하면은 반 이상은 맞았고 수리 영역은 거의 뭐 찍기고 그래서 그 언어 영역 이제 모의고사 보면 그래도 언어 영역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뭐 몇 개 안 틀릴 정도로 60점 만점에서 잘 맞아가지고 저는 뭐 군산대학교가 지방대학교긴 하지만 국립 4년제 대학교거든요. 저는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 진짜 잘 다녔고 지방 국립대였지만 국립대였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 다음에 등록금도 저렴했고 일단 시설이 너무 좋았어요. 도서관도 너무 잘 돼 있고 전산실도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전산센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전산센터가 도서관 옆에 건물이 크게 따로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고향집에 컴퓨터가 있긴 있었지만 자취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취를 하고 이제 주말이나 쉬는 날은 고향에서 지냈는데 그 통학을 하기에는 좀 거리가 어중간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전산실 가가지고 많이 했죠. IT에 대한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금의 뭐 군산대의 평가는 후배들이 담당을 해야지 내가 담당할 부분은 아닙니다. 부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로 290여 명 긴급 대피. 경기 부천시 상동 일대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주민 290명. 다행히 우리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전 중동이고 이 기사를 저도 봤는데 여자가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싸웠다고 그러나 열받아가지고 자동차에 방화를 한 건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야 연애가 정말 살벌하구나. 자 코가 막히네. 자 일단은 게시판 글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뉴스까기 2부 전화의견 2부는 녹화 마무리하고 올려드리고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오늘 후원이 많이 터진 것도 아닌데